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봐. 오늘은 빅뱅이야. 알겠니? 근데 빅뱅 하기 위해서 내가 전 시간에 설명을 해줬던 것 중에 잠깐 복습할 거 뭐 있다고? 하나만 복습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원리가 뭐라고? 입자와 입자는 뭐 한다? 서로 당긴다. 입자와 입자는 서로 당긴다. 입자와 입자는 뭐 한다고? 서로 뭐 하는 거야? 입자와 입자는 서로 뭐 하는 거야? 당기는 거야. 됐니?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지? 모든 입자는 서로 뭐 한다고? 운동한다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물질이 결합하느냐 떨어지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 결합하려는 인력, 떨어지려는 뭐? 운동 에너지. 그 두 개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해놨단 말이야, 내가. 온도가 무한대야. 온도가 무한대라고. 그럼 온도가 무한대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겠지. 그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면 결합되어 있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입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일 때가 언제냐는 거야. 입자의 온도가 무한대일 때는 언제야? 빅뱅 초기잖아. 빅뱅 초야. 지금부터 빅뱅이 언제야? 138억 년 전이야. 한 점에서 뭔가 폭발을 시작했다고. 그때 온도가 10에 34승 켈빈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이게 왜 중요치 않아? 그냥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이때 온도가 무한대니까 입자와 입자는, 결합되어 있는 입자는 있어, 없어? 없어. 모두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뭐가 제일 커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빅뱅 후 빵 터지면 그 순간 1초도 되기 전에 됐니?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서 부피가 커지겠지. 근데 질량은 그대로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랬지. 밀도가 작아짐으로 해서 온도는 어떻게 돼? 급하강을 하는 거야. 온도가 급하강을 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빅뱅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빅뱅 후 우주의 온도는 어떻더라? 계속 내려간다는 소리야. 빅뱅 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럼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빅뱅 후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어. 알겠니?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뭐야? 결합되어 있는 입자를 말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빅뱅 후 됐니? 이 기본 입자 누구야? 쿼크, 전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광자도 있어, 광자. 됐니? 이런 입자들만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 입자만 있었어. 그러니까 기본 입자는 언제? 빅뱅 초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자, 갑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많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건 말이 조금,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빅뱅과 동시에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빅뱅과 동시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거다. 알겠니? 여기서 표현은 마치 빅뱅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빅뱅 이후에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입자가 생성된 거야.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점이 무에서 뭐가 된 거야? 유가 창조됐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빅뱅이라는 점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야. 빅뱅 그 순간. 됐니? 창우야? 됐어요? 그래서 기본 입자. 봐. 기본 입자는 뭐하고 뭐만 있는 거야? 쿼크하고 전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게. 광자도 있어. 광자. 광자 뭐야? 빛. 그러니까 빅뱅이 되는 그 순간 빛이 난 거야.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도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의 경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조금 이따 뭘 내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광자라고 할게.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뭣도 있었던 거야? 빛도 있었던 거야. 그 광자, 빛을 광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에선 논하지 않아. 근데 이따가 한번 내가 뭘 설명해 줘야 돼서 그래. 됐죠? 자, 갑니다. 이제부터 암기 시작합시다. 그래, 됐다. 와! 온도가 내려가. 빅뱅 후. 온도가 내려가. 빅뱅 후 온도가 내려가. 자, 빅뱅 후 쫙 빅뱅 되니까 막 부피가 팽창되고 밀도는 작아지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그럼 다시 얘기하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면 됐니? 요 기본 입자와 입자들이 뭐 하겠어? 단계는 무슨力이 있어? 인력이 있겠지? 그 인력이 더 커버려.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됐니? 인력이 급격하게 커지겠지? 그래서 입자와 입자들이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입자와 입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물질. 와우. 됐니? 다시.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됐니? 초기에 요건 좀 있다. 됐니?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져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언제 만들어진 거야? 빅뱅 초기라고만 쓰면 돼. 빅뱅 초기. 1초 안 돼서야 1초가 돼요. 그러니까 빅뱅 되고 한 1초가 되기 직전에 벌써 쿼크가 만들어져 버린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는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점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많아졌다.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다. 이 말이 어려워? 나 봐야 돼. 됐니? 나 봐야 돼. 이 말이 어려워. 여러분들 막 글로 쓰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 나 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확대경인데 뭐 책에 나와. 헬륨의 원자핵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냥 봐. 말이 어려우니까. 자, 갑니다.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양성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쿼크가 있었지. 됐니? 쿼크가 있었어. 무슨 쿼크와 무슨 쿼크만 얘기해. 우린 지금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만 했다. 근데 봐라. 얘네들이 잘 봐야 돼. 얘네들이 뭉칠 때 어떻게 뭉쳐져? 자, 간다. 양성자 봐. 업 쿼크 하나,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하나, 요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 간다. 중성자 하나,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하나, 다운 쿼크 하나. 이게 중성자가 되겠지? 잘 봐.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재료 말이야. 재료는 얼마나 있었냐면 무한대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쿼크가 업 쿼크가 많이 있었니 다운 쿼크가 많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개수가 결정될 텐데 됐니? 그런데 이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는 무한대만큼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결정하진 않았어. 알겠니? 그럼 어차피 이쪽은 업 쿼크 2개, 다운 하나. 여기는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2개지.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는 얼마야? 1대1로 만들어져. 아,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1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1대1로 만들어져. 자, 근데 봐. 여기서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때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이때 우주운동 얼마일까? 그자, 아직도 무한히 높아. 아까 빅뱅 때 10에 34승이었지만 쿼크가 만들어질 때도 온도는 아직도 높아. 10에 10승 이상이 아직도 온도가.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돼? 다시 온도가 높으니까 다시 그렇지 붕괴지는 애들도 있는 거야. 붕괴져 버리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뭉쳐. 야, 온도가 낮아졌다. 뭉쳤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그래서 분해되기도 하다. 뭉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질 땐 1대1로 만들어지는데 누가 더 잘 붕괴가 되냐면 양성자보다는 중성자들이 잘 붕괴가 돼. 됐니? 얘가 안정적이지 못해. 제가 조금 더 안정하고. 다시 만들어질 땐 1대1로 만들어지는데 됐어요? 얘가 약간 불안정해서 아직도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붕괴가 돼. 이해됐어? 만들어진 건 1대1로 만들어지는데 얘가 점점 붕괴가 돼. 만들어진 건 1대1로 만들어지는데 얘가 붕괴돼. 그럼 점점점 밸런스가 어떻게 돼야 돼? 안 맞아가는 거야.
얘는 만들어져서 붕괴가 안 되는데 얘는 만들어지고 붕괴되고 만들어지고 붕괴되는 거야. 개수가 안 맞아간다. 알겠습니까? 내 말 지금 말 이해됐어? 자, 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잘 봐야 돼. 예전에는 제주도에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자가 훨씬 많았어. 그래서 제주도를 삼다도라 그랬다고. 삼다 뭐가 많아? 바람, 돌, 여자. 왜 삼다도야?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았다고. 근데 잘 봐. 제주도는 왜 여자가 많아? 태어날 때 여자가 많이 태어나? 태어날 때만 여자들만 태어나? 그런 게 어딨어. 됐니? 주로 섬은 남자들이 바닷일을 나가고 뱃일을 나가니까 남자들의 사망 비율이 훨씬 높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만 났다면 남자들의 사망 비율이 훨씬 높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해녀도 해녀 아니야. 원래는 해남이야. 그러니까 물질도 다 남자가 했었대, 옛날에는. 근데 계속 남자들이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남자들이 할 일을 여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해녀들이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봐. 쟤도 여자가 많이 태어나, 남자가 많이 태어나. 그런 게 어딨어. 남자 태어나는 비율, 여자 태어나는 비율은 똑같지. 근데 왜 여자가 많아?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똑같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만들어져? 1대1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계속 뭐가 붕괴돼? 중성자들이 붕괴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지금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 비가 다르게 나타나. 몇 대 1로 나타나냐면 약 7대 1로 나타나.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의 비율과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로 나타나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얼추 바란스가 어때야 돼? 맞아. 들어가더라 라는 거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만들어져? 1대 1. 내일 모레 우리 시험 보지? 그때고 비율 꼭 시험에 나온단다. 1대 1로 알겠니?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7대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점점 뭐야?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 생긴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긴 비율이 몇 대 몇? 1대1.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의 비율이 몇 대 몇? 7대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 7대1이 왜 7대1인지는 없어. 됐어요? 왜 7대1인 거는 없고 얘네들이 7대1이 되니까 걔네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맞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 봐. 또 시간이 오늘 바쁜데. 봐봐. 아랍에 가지. 여러분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어. 됐니? 그럼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비가 몇 대 몇이야? 남성과 여성의 결혼 비율이 1대1.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지. 근데 아랍에미리트 뭐 그쪽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4 정도 돼. 보통 평균이.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자 4명하고 산대. 보통. 거기는 왜 1대4 결혼하는 거야? 거기도 똑같은 거야. 그 동네는 전쟁을 오랜 동안 치러온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치러오는 동안에 남자가 많이 죽어, 여자가 많이 죽어? 남자가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가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높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1대1로 결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겠지? 그래서 어떤 나라는 1대4, 어떤 나라는 1대5, 어떤 나라는 1대9까지도 결혼을 시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돼야 돼? 대충 성비가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1대4, 1대5, 1대6, 1대7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왜 1대6이고 1대7이에요 해보니까 그 성비가 불안정한 만큼인데 그렇게 결혼을 시켜보면 일정하게 맞더라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붕괴가 되고 얘가 붕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1대 7대1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붕괴 속도가 얘가 속도, 붕괴되는 속도하고 얘네들 생겨나는 속도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길 때 몇 대 몇? 1대1. 평형을 이룰 때 몇 대 몇? 양성자, 중성자가 몇 대 몇? 7대1. 또 하나 있어. 아까 책에서 어려운 말이 하나 써 있어서 또. 자, 봐. 계속한다. 보자. 양성자 이야기야, 양성자.
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 잘 봐야지. 자, 간다. 원자 중에 수소 원자 그려볼게. 내가 수소 원자. 내가 원자 중에 수소 원자 하나 그려볼게. 수소 원자 원자번호 몇 번? 1번. 그럼 양성자 몇 개? 하나. 전자 몇 개? 하나. 이게 수소의 원자 모형이지. 잘 봐야 돼. 이게 수소의 뭐야 돼? 원자 핵. 요게 수소의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전자. 그럼 봐라. 여기서 전자 잃어. 전자 잃었지. 그럼 얘 이름 뭐야? 수소의 원자 핵. 이거 수소의 원자 핵 아니야? 수소의 뭐라고? 원자 핵이었지. 근데 수소의 원자 핵인데 저 새끼가 뭐야 지금? 양성자 하나잖아. 저 양성자 하나잖아 그냥. 그치? 그래. 그래서 수소의 원자 핵은 따로 없어. 그냥 양성자 하나를 우리 뭐라 그래? 수소 원자 핵이라 그래.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은 따로 없어. 그냥 양성자 하나 이꼬로 뭐가 돼야 돼? 수소 원자 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보다 보면 빅뱅 후 원자 생성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원자 생성할 때 수소 원자 행성이란 말이 없어. 헬륨의 원자 핵 생성은 있어도. 희한하지? 왜? 수소의 원자 핵은 그냥 양성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자가 생겼다는 건 그냥 수소 원자 핵이 생겨버린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까 7대1에서 양성자 7개 생길 때 중성자 하나 생겼지? 그럼 그 중성자 하나, 양성자 7개는 뭐가 돼야 돼? 수소 원자 핵 7개 해도 되는 거야. 같은 말이잖아. 수소 원자 핵, 양성자 하나.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용어 잘 써야 돼. 조심해. 그래서 수소의 원자 핵이나 양성자 말이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봐. 됐니? 그래서 봐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점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 개수가 많아졌다. 됐습니까? 봐. 전자는 그 자체로 말 잘못했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되었다.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인 거야. 두 번째 여기 또 있지. 아직 전자는 여기에 결합할 수 없어. 양성자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여기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양성자에 결합 안 돼. 아직 멀었어. 왜 그러겠어? 아직 온도가 너무 높아. 아직 온도가 높아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직은 무한히 커. 그래서 수소의 원자 핵이 생겼다고 해도 이 수소 원자 핵이 이 전자를 가질 수는 없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선생님 중학교 수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얘네 선생님 중학교 진짜 잘한단 말이야. 내 중학교 수업도 진짜 잘하는데 선생님 중학교 수업을 왜 안 하는 줄 알아? 중학교 애들은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 선생님 강의 보통 하면 2시간씩 한단 말이야. 큰 데는 3시간도 한단 말이야 강의를. 근데 중학교 3시간 안 쳐놓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새끼들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 졸라 뛰어다녀 막.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와, 못 가르치겠어. 알겠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작은 니들부터 가르치는 거야. 알겠어요? 재수생들 수업이 제일 쉽다. 알겠어? 재수생들은 나이가 20살이 넘었지?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쉽단 말이야. 왜? 애들이 운동 에너지가 거의 없어. 움직이라도 안 움직인단 말이야. 가르치는 게 편해. 알겠어? 뭔 얘기야? 자, 계속 갑니다. 가자! 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생겼다. 7대1로 생겼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 갑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원자 핵 생성.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진 다음에 뭐 만들어져야 돼? 원자 핵 만들어지지. 암기. 몇 분에 만들어져.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빅뱅 후 3분이면 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니? 빅뱅 후 3분. 뭐가 생성돼? 원자 핵 생성. 그때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유, 10억 켈빈이래, 10억 켈빈. 10억이면 얼마야? 10의 8승이 1억이야. 알겠니? 그럼 9승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억 켈빈 정도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 늘어져. 그렇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거야.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에 대해서 여기 있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 생성됐다는 건 수소 원자 핵 생긴다는 말이 아니야.
누가 생긴 거야? 헬륨의 원자핵이 생긴 거야.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아까 생겨났어. 다른 말로 뭐야? 양성자 생긴 거잖아. 알겠니? 자, 가자. 원자핵 생겼어. 누구 원자핵 말하는 거야? 헬륨의 원자핵 되는 거야. 몇 분 만에 생겼어? 빅뱅 후 3분. 그때 온도는 몇 도야? 10억 켈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닌 거 나온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너희들한테 지식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저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원자핵 언제 생겼어? 온도 10억 켈빈, 시간 3분. 누구 만들어졌어? 헬륨의 원자핵. 됐습니까? 빅뱅 후 3분,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 3대1, 암기. 질량비 3대1. 됐습니까? 그리고 밑줄 그어놓고 빅뱅의 증거. 빅뱅의 증거. 요게 빅뱅의 제1번 증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빅뱅의 증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자, 계속합니다. 자, 봐. 여기서 할게. 진짜 중요한 거 봐. 자, 시작한다. 나 봐야 돼. 이 그림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까 수소의 원자핵, 다른 말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만났어? 7대1이 되면 평형되지. 그럼 봐라. 여기 양성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중성자 몇 개야? 하나. 7대1. 됐니? 여기 다시.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 7개, 중성자 하나. 7대1.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륨 어떻게 생긴 거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서 된 게 요게 헬륨이야. 됐네? 그러면 헬륨이 만들어지려면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서 된 게, 이렇게 묶여서 된 게 헬륨의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됐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낚시질 한다.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수소의 원자핵 몇 개? 수소의 원자핵 개수 몇 개? 12개. 헬륨의 원자핵 몇 개? 1개.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질 때,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그래, 12대1. 이렇게 묻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을 낚시하는 거야. 그래서 개수비를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개수비 몇 대 몇? 12대1. 그런데 질량비는 봐라.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이렇게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질량비야. 1대1이야. 우린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나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같다고 놓는단 말이야. 알겠니? 다시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나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같게 놓는단 말이야. 상대값을 1대1로. 그러면 얘는 12개인데 양성자 12개가 있는 거지. 근데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지. 개수는 하나일지 몰라도 질량은 얼마라고 하면 돼? 4야. 얘는 질량은 4야. 근데 얘는 질량을 얘가 하나를 1이라고 그럴 때 12개 있으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야. 그러니까 개수비는 12대 1인데 질량비는 12대 4야.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얘만 시험에 내는 거야. 항상 얘만. 그래서 빅뱅 후 3분 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헬륨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해 갔어요? 이걸 강호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단 말이야. 이거 수학으로 증명한 거야, 수학으로.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니? 됐어? 근데 아주 훗날 뭘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진짜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지금 니네가 말하고 있는 건 이론상 누구의 이론이야? 가모프라는 사람의 이론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지 알 방법이 도저히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이론상 팽창하면 얘네들의 결합력을 다 계산할 수 있어. 너희들 대학 가면 계산해. 알겠니? 계산을 통해서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돼.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스펙트럼 배웠잖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알아버린 거지. 그러면 가모의 말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빅뱅의 제1번 증거야. 알겠어? 빅뱅의 제1번 증거를 쓰세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쓰는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인 거야. 그게 빅뱅의 제1번 증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빅뱅의 제1번 증거를 쓰세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3대 1. 됐습니까? 이해됐죠? 계속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건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책에 있어서 잠깐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서 어떻게 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있어? 양성자가 하나 있네요.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충돌을 해서 빵 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결합된 거야. 그럼 저건 중수소야. 이건 중수소.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붙었어? 양성자가 와서 붙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헬륨3라 그래서 질량수가 3인데 약간 불안정한 헬륨이야. 근데 여기에 와서 중성자가 결합돼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너희들한테 중요치 않아. 헬륨의 원자핵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2개씩 있는 게 헬륨의 원자핵이라는 거지.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빅뱅 후 3분 만에. 온도는 10억 켈빈 정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암기할 게 좀 많다. 다음 계속 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자, 갑니다. 원자 생성인데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할게. 원자가 생성되는데 아까 만들어진 건 빅뱅 후 3분이었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야. 3분 이후. 얼마나 됐어? 빅뱅 끝나고?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럼 우주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좀 외우자. 빅뱅 후 38만 년. 자, 1번 38만 년. 그때 온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3000 켈빈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져? 원자 생성. 알겠니? 원자 생성이 되는 거야. 원자 생성. 그래서 원자는 언제 생기는 거야? 빅뱅 후 38만 년. 빅뱅 후, 많이 가야 되네. 빅뱅 후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됐니? 시간은 38만 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온도가 3000 켈빈.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어마무시하게 내려간 거야. 3000 켈빈. 아까 원자 핵 만들 때 10억 켈빈이었다고. 10억 켈빈. 10억 켈빈에서 온도가 점점 내려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 아까 원자 핵이 있었지.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건 수소 원자 핵이지. 그 수소 원자 핵이 비로소 전자를 가져버리는 거야. 왜 전자를 갖겠어? 온도가 낮아졌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의 무슨 에너지가 작아진 거야.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거야. 자, 봐. 헬륨이 있었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얘도 그럼 이제 뭘 가져버려? 전자 2개를 얘가 비로소 갖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봐. 외울 거 따로 없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물리학에서, 화학에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전자의 질량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네. 그럼 여기서 맨날 나오는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그래. 어차피 전자 질량을 무시하니까 원자 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아까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질량이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원자의 질량비도 몇 대 몇이겠어? 3대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개수비가 아까 개수비 12대 1이었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개수비는 몇 대 몇이겠어? 12대 1인 거지. 그렇지. 왜? 그 핵이 전자를 가지면 원자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뭐 한다고? 무시한다고.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질량비도 몇 대 몇이야? 그러면 3대 1. 개수비도 몇 대 몇이야? 12대 1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마무시한 게 중요한 게 있어. 이 그림은 교과서상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실제로 봐. 여기까지는 공간에 비해서 나 봐야 돼. 시간이 없어 나도. 공간에 비해서 뭐가 더 많아? 물질이 더 많아. 공간에 비해서 물질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불투명한 우주야. 공간은 좁은데 물질의 양은 너무 많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야. 원자 생성이 될 때까지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계속 우주가 커지는 거지. 됐니? 근데 입자들 봐. 이 조그만했던 원자 핵이 뭘 가져? 전자를 갖지? 그래서 애들이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지. 입자들이 뭉치면서 최초의 우주가 어떻게 돼? 투명해져. 여기를 투명한 우주라 그래. 투명한 우주. 그러니까 우주는 언제 투명해진 거야? 원자 생성되면서 투명해진 거야. 알겠니? 원자 생성되면서 우주는 뭐 해졌다고? 투명해진 거야. 근데 이 투명과 불투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선 여기 했었지? 여기에 뭐 있다 그랬어? 광자 있다 그랬어. 빛. 여기에 광자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다고? 빛이 있었다고. 광자가 있었다고. 이 광자 있었다 알겠니? 근데 이 광자가 이 불투명한 곳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광자가 퍼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뭘 생각하냐면 되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있지?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빛이 안개 속을 달릴 때는 어떻게 돼? 그 빛이 앞으로 퍼져나가지 못해. 알겠니? 그런데 안개가 거치면 그 빛이 투명하게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던 광자들이 최초의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걸 최초의 빛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주 태초, 시작한 빛, 태초의 빛, 요 광자. 이걸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때 이 빛의 이름을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 그래. 이 빛의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 빛.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이 우주 배경 복사 빛이 이때 온도 몇 도였지 참? 아까야 우주 온도 몇 도였을 때? 그렇지.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야. 너희들 아직 안 배워서 일단 그렇게 알아도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의 세기란 말이야. 알겠니? 그걸 가모가 예상했단 말이야. 이런 빛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겠니? 그런데 아무리 체크해도 이 빛은 측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모 말을 안 믿었어. 알겠니? 그런데 무선사 중에 펜지니어스라는 분이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추어 무선사였는데 뭐 이렇게 측정하다 얘가 측정하는데 성공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 불러? 우주 배경 복사빛. 그게 바로 뭐야? 빅뱅의 두 번째 증거야. 그래서 빅뱅의 두 번째 빛을 쓰세요. 그러면 빅뱅의 두 번째 빛을 쓰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우주 배경 복사빛을 써야 돼. 빅뱅의 두 번째 증거를 쓰세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빛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야. 요 빛 알갱이가 있었는데 원자 생성 전에는 우주가 투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빛이 전자에 맞거나 이 빛이 원자 핵에 맞거나 이렇게 해서 빛이 산란된다는 거야. 퍼져나가지 못했다고. 근데 빛이 뭐가 생겨서 원자가 생성되지. 그럼 원자가 생성되면 빛이 투명해져서 이 빛이 퍼져나갔단 말이야. 됐니? 이 빛을 뭐라 그런다고?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어. 니네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약간 푸르딩딩한 빛이 찍혀 있지. 이게 우주 배경 복사 빛을, 우주 공간에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야. 됐니? 이때 온도가 몇 켈빈짜리야? 3000 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 빛을 찍은 거야. 빛을 찍은 거라고. 됐니? 이걸 우주 배경 복사 빛이라 그래. 됐니?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딸렸는데 두 가지 암기해 와야 돼.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첫 번째 뭐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몇 대면? 3대1.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빛. 이게 바로 빅뱅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